철학의 기여 건네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에 이르는 서양 철학의 제1시원, 제1시원의 시작과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그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구도에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시원에서는 주도적인 물음이 중요했다는 거죠. 주도적인 물음. 라이트 프라게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물음은 존재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주도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철학자들이 존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사유하고 몰입되고 고민하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존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도적인 물음은 근본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룬트 프라게라고 할 수 있는 근본 물음인 존재는 어떻게 형성하는가라고 한 것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자와 존재가 다르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주도적인 물음에서는 존재자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면, 근본 물음에서는 존재는 어떻게 형성하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죠. 동사도 또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트로 물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근본 물음, 그래서 이제 제일시원은 주도적인 물음이 주도했던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존재는 어떻게 형성하는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물론 이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면서 건너뛰려고 지금 이 철학의 기여 사유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전에 제1시원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제1시원의 문제점은 존재 진리 자체를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재 진리 자체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라 뭘 물었냐면 존재자의 진리를 경험하고 정립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제1시원의 문제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존재자란 무엇인가, 존재자의 진리 이런 데 집중하면서 제1시원의 시원적인 것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분들의 이런 시원적인 사유가 주도적인 물음, 존재자란 무엇인가에 의해서 후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도적인 물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진리는 확실성으로, 처음에 이제 진리는 원래는 이제 그 주도적인 물음에서는 올바름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죠. 올바름이 근대에 와서는 확실성으로 이렇게 그 후퇴하고, 어, 존재자성은 대상성이 되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그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바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1시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 자체의 특성이 되고, 진술의 올바름의 진리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제1시원의 주도적인 물음의 어떤 방향에서 이런 이제 그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가 올바름이 되고, 근데 와서는 특히 데카르트의 확실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존재자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죠. 존재자성은 대상성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제일 시원의 어떤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 어, 심지어 뭐 오늘날에는 존재자는 대상을 넘어서서 이제 베슈탄트라고 하죠. 부품이 돼가지고 사용 가능한 그런 이제 그 어, 소재나 재료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점까지 와서 하이데거는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렇게 그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행은 결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행을 이행하는 자들인 우리,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뭐 이거 이제 굉장히
하이데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결국에는 이런 이행하는 자들, 드문 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도래할 자들로, 쭈쿠프티게라고 하는 도래할 자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행하는 사람들, 이행하는 자들, 결단하는 자들, 이 드문 자들인 우리는 결국에는 이행을 할 때 그냥 막 뛰면 안 되고 철학 자체에 대해서 본질적인 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원으로 뛰기 전에 제1 시원을 철저하게 숙고하고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행의 맥락에서 제1시원의 이야기를 돌아보게 되면,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은, 한편으로는 철저하고 본질적인 숙고라는 것입니다. 숙고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부인. 그럼, 제1시원 다 틀렸어. 이렇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냐. 이런 또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부인을 거부, 무시, 과소평가 이런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시원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제 단순한 거부나 무시, 과소평가보다 더 큰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그 다른 시원으로 건너뛰게 하는 그러한 이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더 진정한 긍정을 가져오는 그러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대한 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인 페어 나이눔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인으로서의 아니다, 나인, 노, 이것은 어, 현이 현존재 속에서 이 하이픈된 이제 이 현존재입니다. 존재 개방 장소, 현존재 속에서 뛰게 되는 위대한 띠임으로써 이런 이제 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니다는 그렇다를 능가하는 아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1시원이 존재자의 진리를 정립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다른 시원은 존재의 현성을 정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면 이러한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과도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존재와 시간은 하이데거 자신이 이제 철학의 기호에서 존재와 시간을 보니까 형이상학이 더 근원적으로 파악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이행의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눈으로 보기에는 철학의 기여 시점에 와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원으로 이행함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작품이 된다는 거죠. 과도기적인 그런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존재할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형이상학을 더 이렇게 이제 그 근원적으로 파악하고 이런 이제 그 형이상학에 대한 매우 심오한 근원적인 파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이런 그리하여서 이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고 있는 이행에 있어서의 과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진리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또 존재는 현을 정초하는 에 아이그니스 사건으로 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 다른 시원인 거죠. 다른 시원.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제1시원, 뭐 다른 시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더 근원적인 진리 속에서 존재를 변화시키는 도약, 하나의 이제 그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철학의 기여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건네줌까지도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울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동시대에
큰 배경, 이런 시대적이고 문명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이 건네줌이 그래도 2500년에 달하는 이 철학사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약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음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 진리 자체가 문제가 되고 에어 아이그니스로 이렇게 이제 현상하는 이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 이것은 제1시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1시원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이데거적인 반복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대 철학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렇게 그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반복, 니체의 회귀, 영혼 회귀, 들레즈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이데거 사유에서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제일시원으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이것은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거죠. 제일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시원과 다르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다른 사유를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제일시원의 반복이 되는. 그래서 제일시원으로 막 되돌아가자. 이런 이제 그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이시원과 대결하고 제이시원과 철저하게 싸우고 대립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가장 다른 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이시원의 반복이 되는 이러한 그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것은 제1시원과의 대결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대결을 통해서 오히려 제이시원과 이렇게 이제 그 연결되는 방식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대립이라든지 비교한다든지 회귀한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그 제일시원과 다른 시원, 제일시원에서 다른 시원으로 도약한다는 이행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분도 다른 시원에 속한다는 해석이 있어요. 이분들도. 자,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시원은 이제 그 한편으로 플라톤에서 니체, 뭐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분들이 이행의 단계에 속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이행의 단계에 속하는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행의 단계에 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시원에 이분들이 속한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이행의 단계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존재의 시간도 이렇게 이제 그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도 연구하면서 다른 시원으로 건너간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행의 단계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그 수긍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시원에 속한다. 이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철학의 기여의 여러 이야기들하고도 잘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이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라톤하고 아낙시만드로스를 구분하는 건 당연하게 유효하죠. 왜냐하면 플라톤은 어, 피시스를 존재자로 이해한 전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데아란 걸 가져옴으로써 이렇게 이제 현존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창출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을 열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존재자성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아낙시마드로스에 비해서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물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주도적인 물음을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 이런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분들과 플라톤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이분들을 다른 시원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철학의 기어 85절을 보게 되면 제1시원에 대한 근원적인 전유는 다른 시원 속에서의 발판을 획득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끼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발판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이제 바로, 다른 시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1시원, 아낙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에서 시작했다가 플라톤부터 이렇게 이제 형이상학, 주도적인 물음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진행되다가 니체에서 제1시원도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도 어느 정도 마감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형이상학이 극복되는 유행의 어떤 이제 과정이 시작되고 여기에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미데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일 시원의 이제 초기 어떤 이제 시원적인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시원으로 건너뛰게 되는 이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이제 철학의 기여도 이행적인 작품이긴 해요. 그 철학의 기여가 바로 문을 여는 작품인 거죠. 문을 여는. 그래서 제1시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심지어 존재와 시간도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시원으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철학의 기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시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근원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다른 시원으로 건너뛰는 이행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이행이 존재와 시간에서 일어났고, 존재의 시간을 넘어서 철학의 기여로 넘어가게 되면서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네줌에서 에아이그니스란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하면 울리엄과 비슷하게 이 건네줌에서도 사건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논의는 이 건네줌 다음에 있는 도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철학의 기여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도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풍부한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사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 도약이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철학의 기여를 읽을 때 가장 집중해서 보고 가장 몰입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어떤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부분이 이 도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네줌에서는 이런 이제 사건에 관한 이런 설명보다 시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시원 여기 이제 시원인 거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르케죠. 아르케 시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다루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시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철학의 기여 외에도 존재의 역사라든지 위버된 안방, 시원에 관하여 또 다스 에아이그니스라는 사건 이런 이제 저서들에서도
이 시원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하이데거의 3, 40년대, 1930년대, 40년대 사이에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시원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원에서 사건이 존재 진로를 현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원이 바로 이꼬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건네줌에서 사건을 직접적으로 사건 주제를 막 이야기한다든지 아이거니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그 시원이 대체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이라는 차원에서 사건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뭐 간략하게나마 사건에 대한 언급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급을 보게 되면, 어, 존재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연적인 물음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시간놀이 공간을 정초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든 것, 형이상학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에 포함되어 있는 것,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 그 일어나게 된 것, 즉 존재의 현성인 생생한 고유와 자체의 서곡을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유화라는 말이 나오죠. 생생한 고유화. 그 생생한 고유화의 서곡. 예, 서곡.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호슈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존재의 진리를 물음으로 삼고 시간놀이 공간을 정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일어나게 된 이런 이제 것이 뭔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생한 고요와 자체의 서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슈필이라는 말이 나오죠. 포슈필. 포슈필과 이제 쭈슈필이죠. 우리 여기. 그래서 이제 이 포슈필이면서 쭈스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서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울려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건이 아닌 탈사건, 엔트 아이거니스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탈사건으로서의 사건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려움에서는 존재는 겁으로 울려왔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되었고, 건네줌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곡이 포착된다. 서곡. 그래서 이제 이 서곡은 그냥 서론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상관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포슈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쭈슈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단순한 이제 서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은 도약의 준비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보면서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존재에 대한 물음의 건네줌. 건네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1시원의 건네줌, 패스 이것이고, 이러한 제1시원은 다른 시원을 작동하게 하고, 이런 상호 건네줌, 상호 패스로부터 도약의 준비가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런 이제 서곡의 이야기보다는 상호 매우 다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심층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그러한 의미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원에서 존재는 사건으로 현상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거죠.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시원에서 존재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존재와 진리와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시원에서 진리는 존재의 진리로, 진리의 존재인 존재 자체로, 스스로에게 전향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정초됩니다. 그리고 균열의 보다 내적인 이탈, 탈근거의 보다 내적인 이탈은 사건에 속하게 된다. 이야기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도약에 가게 되면 체어 클리프통이라고 하는 균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달리테트라고 하는 양태성을
극복하고, 양태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필연성, 현실성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런 이제 그 사건 사유가 가져오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이제 큰 존재 사유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도약할 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와 존재와 존재와 사건 이것은 이제 그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에서 다루어지게 되고 존재 진리의 정초라고 하는 것은 정초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또 매우 상세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철학의 기여에서 도약으로 가게 되면 드디어 본격적이고 본론적인 이러한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초 혹은 이제 근거지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음에서는 이제 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그 건네준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